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시행됐던 그 종부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난리가 나셨어요. 갑자기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종부세는 사실 이미 예고된 부분이기는 해요. 정부가 19년도 12월 16일 그리고 20년 7월 10일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예고를 했죠. 종부세 올라간다. 그래서 뭐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종부세 세율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 종부세가 올라가는 걸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부터 그 종부세는 반영이 된다. 그리고 또 21년도에 지금 종부세 내는 시기가 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슬픈 일이기는 한데 이미 예고된 부분이고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책임은 없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미 알고 있어도 이거를 종부세가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뭐 종부세는 소위 이제 부유세라고 해서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종부세 전에 재산세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집값이 오른 데에 대해서는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세금이 더 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게 위헌이네 어쩌네 말도 많지만 나라에서 지금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은 없어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부세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솔직히 종부세를 늘린 이유는 집을 팔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또 이걸 팔고 나서 최소한 그 동급이나 그 이상급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는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버티기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걸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해서 자녀들한테 남기는 게 증여세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또 증여 비율이 또 확 늘어나죠. 그리고 더 가장 안 좋은 건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보통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두 사람한테 그 부여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은 당연히 내가 이 올라간 금액만큼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거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결국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다 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전월세 상한 제도라든지 뭐 5% 상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더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임대료 외에도 이런 임차인에게 이걸 세금을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통해서 부과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임차인한테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 집을 팔 때 다음번 매수자한테 이 금액들이 다 반영해서 올라가게 됐죠. 이건 뭘 말하나요? 결국에는 세금이 반영돼서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여러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요. 결국엔 집값을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되죠. 집주인들은 자기가 그 돈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나라한테 바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사람들이 뭘 하게 되나요?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게 유리하니까 결국엔 증여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엔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물론 또 그 중에서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또 빨리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을 갖다가 무주택자가 사줘야만 이게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무주택자는 또 지금의 뭐 취득세, 종부세 구조에서는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런 내놓는 물건을 누가 사느냐? 현금이 여유가 있는, 보유자금이 여유가 있는 또 다주택자가 사게 됩니다. 결국엔 집값 안정화되지도 않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라는 거죠. 아쉽지만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로는 절대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종부세로 일어난 현 상황들, 그리고 이걸로 집값이 안정화되기 힘들다라는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전략을 짜는데 내가 그냥 주거형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딱 명확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대장 아파트, 입지 좋은 곳, 그리고 서울, 만약에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중심부 그쪽으로 그냥 나뉘어지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시세 차익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다주택자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수를 줄이는 게 현명할 거예요.
왜냐면 주택수가 많아봤자 그걸로 벌어들인 소득은 없고 시세 차익만 기다린다고 하면은 종부세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요소밖에 없어요. 만약 이거를 처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증여 같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서는 빨리빨리 인별과세를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건물주 IQ 협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시세 차익형 투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거형이든 비주거형이든 마찬가지예요.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진짜 결국엔 시세 차익으로 총 돈을 벌겠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세금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월세 투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월세 투자로 해서 세팅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월세를 갖다 늘리기만 했다? 근데 이게 또 다주택자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월세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최소한 수익형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형보다는 내가 벌어들인 돈이 있고 그게 플러스 알파라면은 무조건 남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따진다면 비주거형의 수익형 세팅이 그 부동산 사업가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반영 비율이라든지 고려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게 완화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선의 결과로 인해서 뭐 대통령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집권당은 바뀌려면 더 오랜 기간이 남았습니다. 현 집권당에서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법 발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의 이 추세가 바뀐다라는 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은 누구나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세금 기준은 이미 2, 3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남들이 다 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시세 차익만 투자한다, 아파트만 투자한다, 이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을 갖다가 덜 내든 아니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나에게 플러스 알파 이득으로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